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좋은 친구 김선생입니다. 여러분들 학습 의욕을 고취시키고 기억력을 높이기 위해 11월 5일부터 저를 지지해주시는 분들과 채팅방을 잘 보시는 분들 및 채팅방, 매주 퀴즈 이벤트를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투자자들에게 행운 추첨에 당첨될 기회가 주어집니다. 또한 저녁 수업 핵심 내용을 일주일에 3회 이상 제출하셔도 행운 추첨에 당첨될 기회를 드려요. 공식 웹사이트에서 아카데미 혜택 섹션에서 추첨을 통해 최소 4,000원 커피 쿠폰, 최대 현금 500만원까지 추첨 가능하십니다. 또한 2개월 연속 저녁 수업의 핵심 내용을 기록하면 맥북에어 15인치를 선물로 드립니다. 매일 밤 채팅방 777로 출석 체크하시면 스타벅스 커피 쿠폰 4,000원을 드립니다. 어제 한국은행은 앞으로 20년 안에 인공지능이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의 14%인 400만 개를 대체할 수 있다는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저와 여러분처럼 학문적 배경이 높은 고소득 노동자들은 더 큰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우리가 하는 분석 및 인지 작업을 쉽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은 고소득, 고학력인 화학자, 의사, 변호사, 회계사, 자산관리인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됩니다. 종교 분야, 식품 서비스업, 교육, 음악하는 사람은 조금 낫습니다. 그런데 사실 식품 서비스업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요식업에서 쓰일 리프티도 만들 수 있는 로봇팔을 제작할 능력이 되며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고 있는데 완성되면 저흰 다 같이 실직하게 될 거예요. 현재 로봇의 발전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더 이상 프로그래밍할 필요가 없는 수준으로 발전했습니다. 로봇 청소기처럼 특정한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닌 센서를 통해 주변 환경을 사방으로 인식해 신경망에 전달한 뒤 스마트 솔루션을 생성해 내리 때문에 앞으로 로봇이 여러분을 위해 빨래, 요리, 청소까지 해줄 수 있게 될 겁니다. 인구 고령화와 병원 간병인조차 필요 없게 된 미래에는 모든 가정이 로봇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보세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AI에 투자했기 때문에 현재 주가는 역사상 가장 긴 연속 상승을 기록했고 여전히 큰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로봇 기술이 발전하면 전 분야에서 다시 시장의 인기가 폭발할 것입니다. 그때 제가 여러분을 이끌고 가장 좋은 주식에 투자하겠습니다. 오늘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주식시장은 마감되었고 코스피와 코스닥은 이번 주에 각각 2.5%, 1.24% 상승했습니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코스피의 시세는 더 안정적이고 여전히 반등할 수 있는 경향이 있는 반면 코스닥은 횡보하며 요동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지난주 설정된 구간과 연계된 것으로 코스피 지수는 지난주 월요일 10거래일 연속 큰 양봉을 형성하며 상부에는 2,501을, 하부에는 2,395를 형성했습니다. 이후 추세에서는 기본적으로 2,400에서 2,500 사이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 시세가 끝나면 그 다음 시점은 요동 추세가 될 것이고 오늘 하락도 확실히 이 구간에 맞춰 진행됐습니다. 이는 사실상 고전적인 대형 K라인으로 추세에 흔들리는 구간이 보이는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구간 바닥이 실제로 무너지지 않는 한 한 번 반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 대략적으론 상승 삼박형의 추세를 보였습니다. 기술적인 면에서 오늘의 추세가 그다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최근 두 양봉 저점을 약간 무너뜨렸습니다. 이 폭은 그리 크지 않지만 확실히 무너졌습니다. 이 다음으로 두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주가가 계속 하락해 하방 지지선 근처까지 하락해 2435인 첫 번째 지지선에서 다시 진격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상황은 다음 주 월요일에 급격히 상승하여 다시 위의 작은 저항인 약 2491을 돌파한 후 계속 상승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매수하기에 적합합니다. 현 추세에서 우리에게 있어 가장 적합한 방법은 일부 매도도 하지 않고 주식을 많이 사지도 않고 빨리 팔지도 않고 다음에 매매를 판단하기 쉬운 시점이 올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오늘 더 나빠져 지난 2주간 코스피 지수보다 약세를 보였다. 시세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미 무너졌으니까 좀 더 하락해서 한 780 정도 되는 위치에 가면 그때 매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시나리오는 다음 주 월요일에 빠르게 상향 돌파하는 것입니다. 최근 추이를 보면 코스닥 지수는 전반적으로 하락폭이 더 크고 반등은 덜해 코스피 지수처럼 한 구간에 있는 게 아닌 요동치는 경향이 더 짙습니다. 이것은 또한 기본 추세가 강세장이 아니라 약세장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당분간 저인주로 코스피 지수를 따를 것입니다. 이는 그 추세의 형태가 더 규칙적이기 때문입니다. 두 지수의 자금 흐름을 보면 여기에 코스피 200 지수까지 합쳐져 이번 주 외국인은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각각 코스피에 8천억 원을, 코스닥에 2천억 원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화요일과 수요일에 코스피 200 대형주 매입을 많이 해 다른 시장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이 세 지수의 자금 흐름에는 몇 가지 규칙이 있었습니다. 외국인은 대형주에 1,300억 원을 추가 매수했고 다른 중소시가총액 주식은 모두 팔았으며
그 금액은 2천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기관은 대형주, 코스피 지수의 중소시가총액 주식, 코스닥 기수에서 모두 800억에서 1000여 원어치를 매도했습니다. 하지만 주요 원인은 간밤 미국 주식의 약세와 일부 지수의 하락으로 인한 악재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시장이 미국 주식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단계로 다시 돌아갔을 수도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독립적인 흐름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앞으로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동안 미국 주식도 스스로 꼬여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 구간을 설정했는데, 지금은 이미 하락 채널을 돌파한 후 잠시 막막한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주의 펀더멘털의 영향 요인은 1점 CPI 데이터, 2점 미연준의 일부 임원들의 연설, 3점 미국 정부의 채무 상한선. CPI 데이터에 따르면 이는 주식시장에 매우 호재이며 많은 사람들이 12월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는 큰 호재이자 주식시장 상승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미연준 관계자의 발언도 예상 그대로였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정서를 예측하고 시장의 기대를 충분히 소화하고 점차 행동을 개시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은 분명히 내년 금리 인하, 금리 빈도에 대해 시기상 조이고 과도한 기대가 너무 높으며, 이는 미국 주식이 약 반년 동안 계속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 정부의 채무 상한선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공화당이 입안하고 하원과 상원에서 표결의 부진 임시 지출 법안에 서명했는데, 이는 양당의 현재 최대 타협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미채 상환 위기도 이단 해소돼 단기적인 수식시장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한국 주식시장이 미국 주식시장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이번 반년 동안 우리도 강세장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도 한동안은 흔들리는 장세일 것입니다. 가끔은 올해의 최저치를 돌파했으니 내년 하반기에 다시 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미국은 정말로 금리 인하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중간선에서는 여전히 신중해야 합니다. 섹터에 대해서는 오늘 2차 전지와 디지털 화폐 섹터의 주식이 하락했습니다. 2차 전지가 2주 전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외국인들이 자기네들의 공매도 포지션을 청산을 해야 했기 때문인데, 포지션 청산 과정은 사실상 매수 과정이기 때문에 시세의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나라는 불법 공매도에 대해 더 강력한 처벌 제재를 가하는 한편, 이전에 공매도한 모든 사람들은 90일 이내에 자신의 공매도 포지션을 청산하고 자금과 주식을 반환해야 합니다. 최근 2차 전지 섹터의 전반적인 성과를 종합하면 한편으로는 대부분의 공매도가 이미 포지션 청산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90일 내에, 즉 외국인에겐 아직 3개월이란 기간이 남아있다는 뜻으로 남은 포지션 청산도 그리 시급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세는 계속 하락할 것이며, 하락하는 과정에서 일부 공매도가 계속 포지션을 청산해 시장에 매수세를 가져올 겁니다. 따라서 전체 2차 전지 섹터의 대부분 종목은 향후 아마 요동치며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는데 국부적으로 종종 반등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며, 기한은 현재 12개월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간이 더 길어질지는 예측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식들을 매매하는 방법으로는 최저가에서 저가로 매수한 다음 시세가 반등할 때 매도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는 앞으로 1에서 2주부터 연속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섹터 주식도 오늘 비트코인이 이틀간 하락했기 때문에 마침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위메이드 10만 2040와 같은 주식도 하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 주식에 대해서 처음 얘기했을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주식을 그냥 이렇게 상승하게 두면 사실 매수엔 좀 가격 평고화의 성질이 있어서 이 주식의 이번 상승은 10월 20일부터 올랐으며, 이 기간은 바로 썰런의 상승 돌파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가도 2배 가까이 올랐고 여기서 직접 매입을 하고 있는데, 이번 상승 과정에서 시장이 주봉급 불안 상단을 고려했는지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만약 바보들이 아무 생각 없이 매입해 주가가 올랐다면 지금 우리가 쫓아가는 것은 바보들에게 주식을 양도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용납되지 않으므로 우린 반드시 더 나은 신호를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세에 이번에 가격이 올랐다가 하향 교정되는 추세가 나타났다는 건 이번 주 역시 이 구간 상단에 유효 저항이 형성됐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가격이 또 한 번 이 자리를 돌파하면, 첫째, 비트코인 역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 호재를 이끌거나 게임 관련 암호화폐가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좋은 분위기를 이끌 것입니다. 둘째, 주식은 여기가 한 구간의 상단임을 보여줬는데 계속 오르려고 한다면 이는 고의적인 것이며 미래에 대한 기대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 기술면에서 주봉에 5주 이동평균선에 60주 이동평균선을 입히는 시그널이 나타날 것이고, 동시에 MACD에서도 주봉에서 이전 DIF 라인보다 높은 DIF 라인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배운 MACD 기술 지표의 용어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기술면에서 약간의 색다른 호재를 가져올 것입니다. 네 번째는 회사가
곧 블록체인 관련 게임을 출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은 없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 일이 실제로 실현되고 제때 소식이 나온다면 우리는 주가가 한 차례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구간 상단의 주가 실적과 관련된 소식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적절한 신호가 나오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른 종목으로는 우선 실리콘투 257,720가 최근 반등했습니다. 앞서 10월 16일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이 K라인을 매우 중시했었습니다. 하락의 기점이 여전히 뚫리지 않고 시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120일 평균선은 여기서 지지를 얻고 반등을 했습니다. 이러한 반등 강도에 대해 저희도 현재로서는 직접 최고치를 돌파할지 아니면 이 위치에서 계속 흔들리는 상태를 유지할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최근 2주 동안 주가가 복잡한 변동을 겪었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최고치를 돌파할 것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일반적으로 시세의 추세를 구성하는데 기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균형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균형기를 뚫을 때 시세의 방향이 정해지며 이는 종종 연속적인 흐름을 형성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간의 대음봉을 감안해서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지 생각해봤지만 그때 거래량도 그렇게 크지 않았고 누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매도하는 걸 보지 못했는데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명확한 원인과 분석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시세가 스스로 하락의 기점인데 음봉의 고점을 다시 돌파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치는 마니백입니다. 이 이치에서 상승 돌파를 해야만 우리는 시세가 여전히 상승세라고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 후 만약 시세가 더 하향 교정된다면 우리는 계속 추가 매수를 고려할 것입니다. 지금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께는 제가 손절 지점을 앞서 두 개의 양봉의 저점 8,290 아니면 양봉의 저점 8,720으로 설정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만약 시세가 하락하여 뚫으면 일부 매도할 수 있습니다. 그 후 다음 라운드에 적절한 시세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사들일 것입니다. 이 두 자리가 무너지지 않았다면 주가가 자유롭게 상승할 수 있게 계속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277,810으로 오늘 장세에 따라 하락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말해서 현재 시세 상태는 우리의 어제 분석 상황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트렌드도 여전히 좋습니다. 앞으로 2개 또는 3개 이상의 음봉이 연속적으로 나타나 중요한 지지선이 무너뜨릴 수 있다면 우린 시세가 상승세로 끝날 수 있다고 판단됐을 때 매도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계속 관망하며 다음 주 시세 안내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어떤 분들이 계속 질문을 해서 오늘은 제가 3가지 질문에 먼저 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주식을 팔 때 시장을 벗어나는 조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초조해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농심영영 4370에 대한 건 더 많은 자금을 단번에 장기 투자로 투입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BTC와 SOL 코인에 관한 것인데 사고 싶은 분이 있으시면 저에게 문의해 주시게 합니다. 이제 이 문제들을 하나씩 토론해 봅시다. 일단 시장을 떠나는 조건에는 주로 여러분이 갖고 계신 주식에 따라 원인이 달라지거나 주요 리스크가 나타날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워렌 버핏을 예로 들자면 그는 주식을 한 개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당 8달러에 사들였다가 몇 달 만에 25달러까지 올랐지만 팔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주가가 10달러까지 떨어져 50% 넘게 떨어졌지만 그는 여전히 팔지 않았습니다. 거의 10년 만에 이 주식은 80달러까지 올랐는데 이는 10배나 오른 셈입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시장을 분석하면 주식을 보유할 때 감정이 불안해질 수 있는데 이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가격이 25달러가 되기 전에 우리는 주식을 팔았을 것이고 장기 보유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워렌 버핏은 어떻게 이렇게 오래 버틸 수 있었을까요? 기술보다는 펀더멘털에 기반을 두고 주식을 사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회사가 미래의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바로 그만의 핵심 이유입니다. 연 12회 의사결정에 더욱 중점을 두고 이번 주엔 시장 환경, 주식 가치의 실적, 펀더멘털 등 3가지 매수 요건을 설정했으며 여러 요소를 고려해보니 시장을 벗어나는 조건이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큰 주식시장의 성과가 좋지 않으면 요인 중 하나가 더 이상 성립되지 않으면 일부 매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거나 대주주가 지분을 축소하는 등 펀더멘털이 악화될 경우 일부 매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가장 가까운 두 양봉 사이의 가장 낮은 지점을 손절 지점으로 설정하고 손절 지점이 깨지면 일부 매도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기간 동안 냉정함을 유지하고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주식 지분 모니터링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종종 분할 매입과 매도를 해 전체 지분의 변화도 비교적 완만합니다. 두 번째 질문, 많은 분들이 저에게 한 번에 많은 양의 농심 주식을 매입해서 장기간 보유할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을
그다지 권장하지 않습니다. 최근 5년간 주식에서 한꺼번에 많은 주식을 사들여 장기 보유한 건 미국 주식인 TDD와 테슬라 두 번뿐이었습니다. 당시의 논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TDD는 소비자가 새로운 사용자를 유치하도록 장려하여 판매를 촉진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입니다. 지난해부터 TM이라는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을 출시할 정도로 확장 속도가 빠릅니다. 지난해 9월부터 북미 시장에 진출해 빠른 속도로 다운로드 수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30여 개국에서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확보했는데, 이런 확장 속도는 테슬라의 초기 상황과 흡사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미국 애플스토어에서 이 주식이 처음 1위를 했을 때 이 주식을 매입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이 주식은 계속 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은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지금 매수한다면 이익은 이전만큼 높지 않을 것입니다. 테슬라를 매매한 논리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론 머스크는 전자동 생산을 시도했지만 인공지능과 로봇이 아직 충분히 발전하지 않았다는 점을 간과했습니다. 어떤 임무는 인간에게는 쉽지만 기계에게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테슬라는 초기에 이런 자동화 방식을 채택했지만 효율성은 줄곧 낮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브랜드는 잘 되어갔습니다. 최초의 로드스터 차량 모델부터 모델 S와 모델 X, 그리고 나중에 생산된 모델 3까지 생산량과 생산 능력의 문제만 해결하면 회사는 빠르게 이윤을 남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2019년 테슬라의 자금줄이 거의 붕괴했을 때 완전 자동화 방식을 버리고 아시아에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시아가 높은 자질의 노동자를 가지고 있고 미국보다 훨씬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아시아에 공장을 짓는 것을 빠르게 진행하려고 하나보다 했는데, 그렇다면 테슬라가 반드시 재개할 것이기 때문에 19년 중반에 이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20년의 주가가 상승함에 따라 일부 중요한 저항을 돌파했고, 저는 다시 점차 지분을 늘렸고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미국 주식 강세 시장에서 약간의 돈을 벌었고, 처음에 구매하여 21년에 팔았고 약 20배 정도 올랐습니다. 작년에 머스크가 지분을 줄였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것을 살 시기가 아닐 겁니다. 이 두 번은 제가 주가 등락을 무시한 채 바로 산 주식으로 극소수입니다. 이 두 번의 논리가 너무 명확해서 안 사고 20년 투자 생활에서 정말 미안해. 만약 당신이 회사에 대해 충분히 깊이 이해하고 있고 이미 큰 주식시장의 등락에 관계없이, 이 주식의 등락에 관계없이 당신이 미리 설정한 논리를 완성할 때까지 3년에서 5년 동안 장기 보유할 수 있는 위치에 도달했다면 당신은 한 번에 많은 돈을 투자하여 이 주식을 사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농심에 대한 나의 현재 모니터링 결과는 많은 가치에서 우리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가가 오른 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실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성장 속도가 둔화됐다는 이유를 하나 꼽는데, 저는 그 이유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새 공장 건설을 준비 중이라 실적 둔화는 고려하지 않은 건 아닐까요? 따라서 주가 하락은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으며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 단계에서 저는 투자 속도를 적당히 늦추고 살 수 있지만 한꺼번에 사진 말고 한 달에 한 번씩 2년씩 계속 투자하거나 아니면 시장 정서가 다 풀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입을 고려하자고 제안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만 궁극적으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여러분이 단지 중장기적인 것을 갖고 싶었다면 저는 여러분께 먼저 일부 매도할 것을 매우 추천합니다. 이번 하락세가 풀리면 저는 모두에게 추가 매수에 다시 사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나요? 지금 당장은 보유 주식을 팔 생각이 없으니 당장 지분을 늘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더 좋은 시기를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를 고려할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비트코인이 올랐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구매하기에는 좀 늦지 않겠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구매하기에는 이미 좀 늦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비트코인은 결국 오를 것이 분명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리듬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1월에 일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ETF 펀드가 정식으로 판매될 것이며 10월부터 시장은 이미 일부 예상을 실현했습니다. 추가 자금이 없는 상황에서 암호화폐는 BTC를 시작으로 SOL과 링크, 이후 오어리와 웬들이 잇따라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시장 정서는 상대적으로 포화 상태이며 앞으로 추가 자금이 있어야만 계속 상승할 수 있습니다. 언제 신규 자금이 들어올지에 대해선 1월에 ETF 펀드가 출시되는 만큼 12월 중순에는 조기 투자자들이 다시 자금 매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의할 중요한 시점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SOL이 이미 정점을 찍었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데 단기간으로는 모두들 우선 사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처음 언급한 것은 약 한 달 전 10월 18일경입니다. 당시 가격은 오랜 행보 끝에 상승 돌파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경영진의 변화가 있었는지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전 경영진은 SBF를 이끌고 화폐 가격을 100배 인상했지만
이후 SBF가 아웃되어 화폐 가격이 장기간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경영진이 바뀐 뒤 웨세가 설렌의 파트너로 합류하고 설렌의 해커 마라톤을 개최하는 등 호재가 잇따르면서 화폐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러나 암호화폐 가격의 95% 이상이 정서 사이클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설렌은 매일 수백만 달러 상당의 유통 코인을 추가로 방출하고 있으며 2030년 이후까지 지속된다면 언제든지 시장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건 감정주도의 상승과 하락만 있을 뿐 횡보하며 요동치는 것마저도 사치입니다. 4주째 상승세를 이어가며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익을 내고 있지만 외부 신규 자금은 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미 절반은 팔았고 나머지 절반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일부는 더 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34주 정도 지나면 시장에 새로운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앞선 투자자들이 이미 수익을 내고 새로운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다시 사들이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투자에 관해 어떤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한 것이든 미국 주식, 미국 채권, 암호화폐, 원자재, 외환 등에 관한 것이든 모두 제 비서에게 보내시면 됩니다. 요즘 다양한 문의가 많이 오는 걸 봤는데 정기적으로 취합해서 하나씩 풀어보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큰 장세의 향방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주식시장이 다시 독립적인 흐름을 잃기 시작하고 미국 주식과 함께 등락하는 것은 이상적인 상황이 아니며 특히 우리의 새로운 정책이 시행된 지 2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미국 주가 흐름과 미국 통화정책을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반면 우리 지수에서는 코스피가 2435 부근으로 반등하거나 가장 가까운 구간 고점을 상향 돌파할 때까지 기술적으로 중요한 요소들에 주목해야 합니다. 두 경우 모두 매수 기회가 올 수 있다고 봅니다. 둘째, 섹터와 개별 종목에서 2차전지 섹터 다음으로 많은 종목이 요동치는 하락장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매번 시세가 최저치를 기록한 후에 사들인 후에 시세가 반등할 때 팔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섹터 주식은 시세가 상향 구간을 돌파하는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다른 주식에 대해 우리는 일시적으로 손절 지점을 설정하고 다음번에 가격이 계속 오를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심이 장거리 거래로 직접 매입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잠시 저와 함께 더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기를 권합니다. 또는 천천히 정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미국 주식이 다시 개장하고 미연준 관리들의 연설이 이어진데 일요일 저녁에 이런 내용을 좀 더 분석해 다음 주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을 내놓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모레 뵙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저녁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저희는 주식시장의 큰 변동, 특히 2달 연속 큰 하락을 목격했습니다. 이 단계에서 저는 항상 여러분이 인내심을 가지고 투자한 자산들을 잘 지킬 것을 권유드렸습니다. 물론 쉽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지만 시장이 언젠가는 반등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는 저희 인내심과 끝까지 잘 지킨 것에 대한 보답을 받았습니다. 제가 앞서 예측한 바와 같이 시장이 반등하고 있고 우리가 보유한 종목 중 많은 종목이 수익을 내기 시작했으며 저희도 매도하여 시세 차익을 실현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주식시장을 배우고 이해하는 것이 투자 성공의 열쇠라는 중요한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학습과 참여에 감사드리며 다음 주부터 경품 추첨의 보상으로 커피 쿠폰 지급이 시작됨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공부해주신 노력에 대한 작은 보답에 불과합니다. 바쁜 투자 기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작은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많은 신뢰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시장의 등락을 같이 경험했고 이를 통해 주식시장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배우고 성장하며 투자하면서 더 많은 성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반드시 함께 주식시장 등락을 경험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반드시 수익을 달성할 것입니다.